네, 후반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전반부 영상이 두 개로 쪼개졌는데 출석 미션 과제는 딱 동일하게 두 문제만 나갑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세 개로 늘었다고 해서 더 나가지 않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막 이게 좀 또 다른 어떤 제가 약간 좀 정리가 안 됐던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굉장히 저도 굉장히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전반부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디지털 사이즈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의와 어떤 그런 방향성이라고까지는 그렇긴 합니다만 어떤 특장점에 대한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후반부 영상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사이즈의 어떤 트렌드, 시장 동향을 한 10가지 정도로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수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시간이 허락할 때는 범주 내에서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게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그 영역에서, 물론, 광고나 홍보 쪽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 학생들께서는 졸업하시면 또 역시 관련 또 직종에 많이 또 이제 입문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럴 때 아마 하나의 대안으로 아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5개 광고 시장도 제가 입문했을 1997년도만 하더라도 대부분 5개 광고 매체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회사들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약간 표현이 좀 약간 맞을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형 그러니까 마트 체인들이 우리 어떻게 골목 상권까지 침투를 해왔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마트 24라든가 또 그다음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되게 말이 많았던 건데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5개 광고 시장 자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파일을 키워간다고나 할까요? 그런 면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5개 광고 산업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또 발전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취업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거 제가 입문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광고 공부를 전공했던 학생들에게 5개 광고 회사를 간다라는 것들은 그 당시만 해도 되게 듣보잡이었던 이런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게 어떤 유의 회사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할까 퀘스천 마크가 생길 정도로. 하지만 지금은 워낙에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물론 또 다른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소개도 되기도 했고 이렇습니다만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많은 우리 삶의 영역에 우리 5개 광고가 많이 사실은 진출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5개 광고에 입문했을 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견을 좀 넓혀보시면 시야를 좀 넓혀보시면 진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성향에도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또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진로를 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대안이 있다라는 것들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바라겠고요. 제가 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기업 벌써 KT, CJ, 롯데 대기업들이죠. 그룹사들입니다. 저는 이제 KT 산하의 나스미드에 근무했었던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지하철 5, 6, 7, 8호선 때문에 제가 이제 나스미드에 합류하게 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대기업, 직접 대기업이든 아니면 대기업의 계열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라는 약간의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제가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저에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이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5개 광고 매체사가 듣보잡이었던 그 당시만 해도 그런 회사에 있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아예 신입 때부터 자, 대기업이나 또 아니면 대기업 산하에서 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 운영사에 그런 매체사에 여러분들이 합류해서 자,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대기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왜냐면 언론사가 특히 이제 조선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이렇게, 그러니까 3대 일간이잖아요. 한경까지 또 이렇게 또 우리 경제지까지 하면 주요 신문사들의 자, 종이 신문에 대한 어떤 그런, 그냥 미디어 자체로서도 그렇지만 광고로서도 당연히 이제 열세죠. 되게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졌죠. 그래서 또 다른 팔로를 찾긴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종편도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5개 광고까지도 이제 진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5개 광고를 다른 형태보다는 자, 디지털 사이리 형태로 많이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앞서서 나왔던 이제 언론사가 동아일보입니다. 자, 동아일보는 사실은 현재 인천공항 내에 있는 자, 그런 다양한 그러니까 매체들을 운영하는 운영사입니다. 물론 시작 자체는 서울 지하철 9호선으로 시작을 했지만, 자, 지금은 이제 공항 매체를 자, 지금 현재 대행해주고 있는, 판매 대행을 해주고 있는, 자, 그런 회사가 됐고요. 자, 중앙일보는, 자, 아시는 것처럼, 미디어 링크라는 또 이제, 회사가 또 있죠. 계열 내에. 그래서 그룹 내에. 그래서, 미디어 링크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 자, 그 중에서 이제, 자, 미디어 링크 같은 경우는, 메가박스나, 그 다음에, 메가박스 그 극장 스크린 광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코엑스에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에, 자, 파르나스 미디어라고 해서, 자, 그런 매체를 또 역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제가 5개 광고 자유 표시구역을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소개를 잠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경이죠. 그래서, 잠실야구장과 그 다음에 버스웨브 광고, 서울시에 있는 버스웨브 광고를 진행할 정도로, 자, 이렇게 많은 매체, 그 언론사들이, 대기업과 함께, 자, 과거에, 그, 5개만 취급했던 어떤 그런, 중소한 회사들과 함께,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어떤 그런, 자, 매체사로 일단, 현재 그러니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대표적으로 좀 설명해 드렸던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 서울 지하철 5, 6, 7, 8호선을 광고를 하게 되면, KT 산하에 있는, 자, 나스미디어를 통해서, 자, 광고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인천광에 뭐 매체를 진행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컨택 포인트는 동아일보가 되겠지만, 자, 그런 것들도 아마 그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스미디어에 가서 자, 5, 6, 7, 8호선을 팔 수도 있고요. 또는 자, 미디어링크에 가서 자, 코엑스에 있는 파르나스 미디어를 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일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죄송합니다. 물 좀 잠깐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입이 말라서요. 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깐 앞선 전반부 영상 나왔습니다만, 자, 우리가 공공의 장소들, 자, 식음료나 외식업체, 대형 할인마트, 자, 쇼핑몰 등의 매장, 그런 매장 등의 내부에 디지털 사이즈 매체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급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이게 뒤에 또 우리 트렌드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 국내 단말기랑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기술력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아마 이번 그 주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하게 될 우리가 디지털 사이언스 그 전체 그 수업 시간에 가장 비중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소개됐을 때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자, 사용자 참여 인터랙티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 신기술에 대한 도입으로 다양한 매체와의 연계가 이제 증대되고 있다라고 해서, 자, 5개 매체 중심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 여기 아까 설명해드렸던 내용의 좀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연계가 증대되고 있지는 않은데, 가야 될 고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 5개 광고가 어떤 자생력 플러스, 그 다음에 같이 뭔가 협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최근에 구축되고 설치되고 운영되는 자, OH 미디어, 즉 5개 광고의 대세는 전부 다 디지털 사이니지다. 그래서 D자를 앞에다가 자, OH 앞에 붙여서 DOOH 미디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 디지털 사이즈 매체, 즉 디지털 5개 광고 매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런 자, 동향의 요약을 좀 배경으로요. 제가 하나씩 이제 트렌드들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시간적으로 아마 10가지를 다 말씀은 아마 제가 보니까 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최대한 제가 진행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트렌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설치 장소의 다양화 바로 나오죠. 자, 우리가 공공의 장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어숍. 자, 여러분 미장원들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골프존. 아마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이제 뭐 당구장 이상으로 많이 가시는 데가 실내 골프존 많이 가실 건데, 주유소는 당연히 이제 내가 차가 생기면 많이 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카페, 커피 전문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카페 등 각 브랜드 매장에 특화된 자, 디지털 매체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연령과 지역 타겟팅이 용이하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헤어숍 같은 경우는 뭐 전 연령대가 다 가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이 가겠죠. 특히 여성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골프존은 아마 이제 남성분들이 한 3, 40대 굉장히 많이 가시거든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인 거고 커피 전문점도 사실은 뭐 대중적이긴 합니다만 좀 더 젊은 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소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용이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도 매장 이미지와 인지도 규모 등이 자, 어떻게 보면 광고 효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실 그런 부분이고요. 자, 제가 아마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내용들이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뭐 주요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 우리 이제 헤어숍은 이제 매거진 TV라고 해서 2012년도에 시작이 됐던 건데, 사실 제가 나스미디어에 근무할 때도 판매를 했던 매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박준이나 뭐 박승철 헤어처럼 약간 조금 대중적인 이런 매장에다가 설치를 했던 건데, 거슬러 올라가자고 한다면 과거에 처음 시작 자체의 헤어숍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인쇄 출판하는 회사가 이제 만든 매체였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청담동이나 그다음 압구정동 그다음에 분당의 일부 유명한 그리고 뭐 그러니까 좀뭐 호텔로 따지면 5성급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셀럽들이 많이 오는 그런 그러니까 고급 어떤 그런 미용실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자 매대 앞에 여러분들 미장원 가시면 뭐 사실 어떤 걸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두세 시간 세네 시간씩 뭐 특히 여성분들은 뭐 더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럴 때 과거에는 잡지 많이 보셨고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모바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자 기다리면서 웨이팅하면서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이매거진 형태로 만든 것들인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좀 더 확장을 한 거죠. 대중적으로. 자 그렇게 된 매체고요. 자 골프존은 뭐 당연히 자 골프존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자 여기 보시는 자이 부분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디지털 매체가 들어가서 관련 업종들이 자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GSTV는 자 여러분들 주유소 다 이용하시잖아요. 이용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용하신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차가 생기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시게 되면 자동차 운전하실 때 이제 우리 주의하시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맞닥뜨리는 매체들인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큐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 진동벨이라고 하죠. 물론 뭐 일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동벨을 활용하지 않습니다만 자 대부분의 매장이 과거에 지금도 뭐 진동벨 쓰시는데 이 진동벨이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접전 매치잖아요. 일단 보든 안 보든 손에 한번 잡기 때문에 자 그걸 활용해서 그냥 불만 반짝반짝 들어오는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자 보시는 것처럼 영상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까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구축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12년도, 11년도 약간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장소에 자, 매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 자 이거 일단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초창기에 어떤 많이 생길 때 어떤 그런 장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장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버리지 확보에 대한 부분과 지역적인 타겟팅에 대한 부분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5개 광고의 가장 그러니까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이미 여러분들이 학습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지역성이거든요. 내가 특정한 사이트에 광고하겠다, 에어리어 마케팅 하겠다라고 한다면 되게 중요한 장점인데 내가 전국권에 광고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좀 여의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상파라든가 또 아니면 뭐 온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나마 5개에서는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될 극장 스크린 광고가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극장은 어때요? CGV나 메가박스나 그다음에 그 롯데 시네마나 이렇게 세 가지 빅3 체인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뭐 지방에 있는 소도시까지 진출해 있다 보니까 거의 전국 커버리지가 가능하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자, 그런 것들을 자,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한 것들이 숙제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매거진 TV도 많은 매장에 까는 것들이 중요한 거고 골프존도 많이 생길수록 어때요? 자연스럽게 매치가 늘어나겠죠. 주유소는 더 많을 것도 없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커버리지를 얼마나 자, 어떻게 보면 기존의 5개 광고의 가장 큰 특징인 자, 지역적인 어떤 장점은 갖고 가면서 한편으로 자, 되게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광고 메시지 노출의 한계점들을 자,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많이 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오픈되어 있는, 자, 그런 리테일러들을 통해서, 자, 거기에 매체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 늘려나간다는 어떤 정책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결국은, 자, 어떤 개념이 되냐면, 자, 설치 장소가 다양해지면서, 자, 어떤 앰비언트 미디어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앰비언트 미디어란 얘기는 저희가 초기에도 제가 보여드리긴 했었습니다만,